그러면 얘를 풀어봅시다. 몸무게는 전부 같음. 파랑이랑 빨강이랑은 무게가 같은데 보라색 보석은 빨간색 보석보다 무겁잖아. 빨간색 보석보다 보라가 가볍다. 보라가 빨간색보다 가볍다. 근데 검정은 그 보라보다도 더 가볍다. 초록은 파랑보다 무겁다. 초록이 파랑보다 무겁다. 근데 노란색 보석은 초록색보다도 무겁다. 그러면 뭐 간단하죠? 자, 제일 무거운 것부터 노란색, 초록색, 그 다음에 파란색이랑 빨간색은 같고요. 보라색, 검정색입니다. 그러니까 보라색 보석을 가져간 놈을 떼짜면 되는데, 근데 보라색 가져간 놈이 누군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 힌트가 있었나요? 여기가 아닌가 본데 아직? 아, 여기 없어졌구나. 아, 오케이. 먼지와 검붉은 얼룩으로 더러워진 침대. 여기 또 뭐 있지? 이쪽 벽만 벽지 색이 살짝 다른 것 같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 오케이. 벽지를 떼어내자 다른 공간으로 이어지는 문이 나왔다. 인형머리가 바닥을 굴러다닌다. 목각머리 인형. 여기는 또 더 못 들어가잖아. 여긴 또 못 들어가잖아. 오지 말래. 쟤네 되게 편하다니까? 여기 아직 아니에요. 이러고 헤매지 마세요. 이러고 그냥 막아버리네. 사실 편의성, 저 정도면 사실 편의성 패치가 아닌가. 머리가 없는 인형에 목각머리 인형을, 목각 인형 머리를 붙여주었다. 뭐지요? 돌로 만들어진 인형이 나왔다. 작은 아인을 획득했다. 근데 그래도 아직 하나 부족하거든? 내려가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뭐야? 아니, 그냥 여기 인형이 냅다 있었네? 사각머리 하인도 획득했습니다. 자, 인형을 다 얻은 건 좋아. 근데 뭘까? 대체 그 하인의 순서를 모르겠네. 받은 순서대로 해볼까요? 삼각머리, 사각머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해했다. 얘네를 올려갖고 두 번째로 무거운 놈을 찾는 거구나. 자, 작은 아인을 올려놔요. 작은 아인보다 쪽머리가 살짝 무거워. 작은 아인보다 사각머리가 더 무겁고, 작은 머리보다 상투가 조금 더 가벼워. 살찐아인. 살찐아인이랑 사각머리랑 거의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사각머리랑 똑같아. 사각이랑 살이랑 똑같아. 근데 그러면 위로 얘네 둘보다 무거운 게 2개, 가벼운 게 2개거든요? 자, 그냥 비교만 하면 돼요. 삼각이를 올려놔봐요. 삼각이가 더 무거워. 자, 그 다음에 쪽머리를 올려봐요. 쪽머리도 살찐이랑 똑같아? 그럼 사각이를 올리면? 쪽이랑 사각이가 차이가 나? 잠깐만. 자, 여기 살찐이를 올려놔봐. 살찐이랑 쪽머리가 같은 무게야. 사각머리 하인이 좀 더 무겁고, 그리고 삼각이도 좀 더 무겁고요. 삼각이가 더 무겁네. 자, 그러면 상투랑 작은 중에선? 자, 상투가 당연히 쪽보다 가볍고요.
오케이, 두 번째로 작은 거. 작은 아인이고요. 제일 가벼운 게 상투잇입니다. 보석은 두 번째로 무거운 걸 가져간 놈이 보석 범인이었구나. 그러면 사각이가 죽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자,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제일 무거운 거라 쳤을 때 삼각이가 맞고요. 그 다음에 사각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쪽머리랑 살찐이가 같은 무게야. 그 다음에 작은이 상투. 아니라고? 아, 제일 무거운 놈 순으로 올리는 거구나. 아, 그럼 1번이 제일 무거워야 한다? 오케이. 그럼 반대네요. 그러면 첫 번째 제일 가벼운 애인 상투를 올려줘요. 두 번째, 그 다음으로 가면 작은이. 그 다음에 무게 같은 애는 쪽이랑 살찐이입니다. 살찐이. 다섯 번째가 이제 죽을 놈, 이 사각이. 여섯 번째가 삼각이. 맞지? 오케이. 헉, 비명소리? 저장해주고 이거 끌게요. 그 길막하던 애 없어지나봐. 이게 뭐야? 낫인 건가? 이가 나간 낫이 떨어져 있다. 이 빠진 낫을 획득했습니다. 이 빠진 낫 안에 갇혀있는 기억이 눈앞에 어른거리기 시작한다.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지금까지 지하실로 끌려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기억해? 셀 수도 없다고. 제 남편도 그곳에 끌려간 후로 감감무소식이에요. 분명 무슨 큰일을 당한 거야. 틈만 나면 욕짓거리를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저희도 사람이라고요. 애초에 여기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긴 해요. 섬에 사는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들고 일어납시다. 이제 시대도 바뀌었잖아요. 저 매국노 자식의 뒤를 봐주는 놈들도 더는 없어요. 그럽시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동포들의 복수를 합시다. 맨 처음에 토지를 다 팔아넣었다 이런 게 저건가 봐. 일제강점기 때 그 대한민국 토지를 다 팔아넘겨서 대보호가 됐다 이 얘기를 했었던 건가 봐. 강혜성? 뭘 받길래 그런 표정을 짓는 거지? 저 선배가 1층에서 했던 말 이해해버린 것 같아요. 어머, 어떡해. 지금 완전 그거 상태인데? 거의 빙의 상태인데? 이 저택은, 이 섬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이었어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람들을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목숨까지 빼앗고 너무 끔찍해요. 그런 주제에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유로 섬이 방치되고 이렇게 허무하게 잊혀졌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괴로워했던 사람들은 누가 보상해주죠? 진정해, 강혜성. 어떻게 진정해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화가 나서. 타인의 기억에 너무 감화된 나머지 이성이 흔들리고 있군. 이런 건 원래 차지원 담당인데. 강혜성, 일단 내 말 들어. 너는 다른 사람의 기억을 듣고 볼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그만큼 자기 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네 심정 이해해. 지금 그 분노도 충분히 합리적인 감정이야.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여기서 화내며 멈춰서는 게 아니야. 왜 여기에 왔지? 무엇을 하려고 했지? 진정하고 기억해내. 저희는 지원 선배를... 그래. 우린 찾아야 하는 사람이 있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그 녀석이 위험해져. 죄송해요. 제일 중요한 건 지원 선배를 찾는 건데. 깨달았으면 됐어. 그리고 어쩌면... 아니. 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생각도 하지 마. 굳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필요는 없겠지. 그보다 주의하도록. 네 능력은 상황 파악에 유리해서 퇴마에 크게 도움이 되지만 방금처럼 이성을 잃으면 없는 이만 못해. 명심할게요. 현우 선배 멋있다.
이렇게 또 마음에 스며들어 버린 그. 아니 근데 난 좀 하루랑도 조금 돌아다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풋내기 두려워갖고 안 되네. 같이 돌아다니는 게. 위로 가는 걸까? 저 안으로 가는 걸까? 여기 막혀있네 아직. 아무래도 여기에 아직 아니야 했던 애들이 없어졌겠죠? 오, 무서운데? 방금 분명 저도 들었어요. 아? 나의 저택에 전한 쥐새끼들이 들어왔구나. 이 목소리는 설마 뭐들 하고 있어? 빨리 저것들을 잡지 않고. 아, 저 반짝이는 것도 있는데. 헉! 젠장, 모두 처리하기엔 수가 너무 많아. 일단 도망쳐 강혜성. 아, 위로 도망치라고요? 와, 맞을 뻔. 한 번 맞긴 했지만. 헉. 선배,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보다 방금 그 기운, 평소에 퇴마하던 잔챙이들과는 확실히 달랐어. 너도 느끼지 않았나? 느꼈어요. 그렇다면 역시 방금 그게 봉인되어 있던 악귀? 아마도. 어떡하죠? 별채에 있는 두 분을 모셔와야 할까요? 아니, 기운이 이제 잠잠해졌으니 당장 가를 필요는 없을 것 같군. 오히려 지금은 그쪽이 위험해졌을지도 모르겠어. 우선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지. 아직 확인해야 할 장소도 남아있으니까. 아, 정말 멀리까지 쫄보론 해버렸다. 나의 구겨진 메모지가 떨어져 있다. 테마 시도 보고서. 소일도의 악기는 하나의 영혼으로만 이루어진 악기가 아닌 군집 형태의 악기로 다수의 원혼이 동일 지점에 잔류하며 강한 집합적 원념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정보를 입수한 협회 테마사들은 군집 형태의 악기를 분리 후 개별 봉인하는 것을 목표로 정화의식을 실시하였으나 분리 과정에서 분리된 개체들이 계속해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현상이 나타났고 결국 해당 방식의 테마는 실패로 돌아갔다. 오케이. 당신은 나 간식인 줄 알았잖아. 레코드판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레코드판을 획득했습니다. 어? 또 종소리가 올라가시랍니다. 뭐야? 헉, 뭐야? 아까 거기에 잔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계단이 생기는 거였어요? 계단이 생겼어요. 여길 통해서 위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휴... 뭘 그리 두리번거리지? 그게... 또 누가 심부름 시키러 오는 건 아닐까 싶어서 하하하. 완전히 학습되어 버렸군. 아니... 오케이, 한 놈 없애주고요. 고급스러운 화장대가 배치되어 있다. 넌 뭐냐? 사람의 손처럼 생긴 석상에 물건을 올려둘까? 뭔가 없어. 지금 올릴 물건도 없지 않니? 여기에도 시계가 있네요? 여기에도? 1층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랬나? 별로 중요하진 않아 보여서 잊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내내 시계 종소리가 들렸던 것 같군. 아하...
아니 이거 완전 치트키잖아.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 열리지 않는다. 열쇠가 2개나? 하반기씩 빨리 사라져주세요. 오케이. 아니 요거요. 향을 꺼줍시다. 어쩐지 그 시계가 뭔가 이상하다 했어. 계속 초침 분침 그 층마다 다 다르게 표시가 됐었거든요. 얘도 뭐 올려놓으라고? 오? 내가 지금까지 수집한 물건 중에 아무거나 다 올릴 수 있는 거구나? 아직 뭐 없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일단은 시계부터 풀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싹 조사하고 오겠습니다. 자, 10시고요. 7시. 엥? 시간이네 다? 2시요? 자, 여기까지 복귀했고요. 근데 이거 시간대로 하나? 2시. 이게 1층이었거든요? 시간이 순식간에 흐른 느낌이 든다. 뭔가 달라지나? 아, 각 층에서 습득한 물건? 1층 때는 1층에서 습득한 걸 올리고 이런 건가? 모형 비행기랑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뭔가 주인방, 아이방 같은 물건들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빗자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닌가? 여기에 이제 1층에서 습득했던 모형 비행기를 올리는 거죠. 오케이. 손모형 받침대가 모형 비행기를 들고 사라졌다. 손모형 받침대 위에 반짝이는 물건이 있다. 푸른 열쇠를 획득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1층에서 뭘 줬죠, 여러분? 이게 아니 빗자루 아니야? 찻잔으로 넣나? 아닌데? 국자 2층인데? 레코드판? 네, 물건 중에 뭐라 해야 되지? 얘랑 이거랑 국자는 저거거든요? 악귀 물건이라서 알 수 없는 거는 이것밖에 없긴 한데 저택 2층에서 발견됐다 3층에서 발견됐다 있네 내용이. 그러면 자 2층으로 바꿔볼게요. 2층은 7시거든요. 앤티크 찻잔이라서 아무래도 이쪽이지 않을까? 2층에서 앤티크 찻잔. 오케이. 손모형 받침대가 앤티크 찻잔을 들고 사라졌다. 오케이, 땡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층인 10시에서 레코드판을 주었거든요. 지금은 4층이고요. 뭐야, 손이 없어졌네. 아까 들어가서 없어지는 거구나. 그러면 열쇠 2개로 일단 여기를 열고 들어가는 거 없다. 될까? 오케이. 여기도 없군. 야, 알고 보니 테마사들 다들 그냥 퍼즐 못하는 사람들인 거 아니야? 자, 10시로 아까 시간도 돌렸겠다. 그러면 여기에 올립시다. 이거겠죠? 레코드판.
온다. 뭔가 온다. 선모양 받침대가 레코드판을 들고 사라졌다. 뭐 줄 거야? 검은 열쇠를 획득했다? 또 열쇠라니. 얼마나 더 찾아다녀야 하는 건지. 본체는 여기서 끝인 것 같은데 다른 두 사람과 합류하기 전에 잠깐 재정비나 하지. 어디가? 아니 현우님, 여기 길이 그럼 막혀있는 거야? 재정비라는 게 뭔가요? 저장을 할 타이밍을 주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님한테 말을 걸기 전에 저장을 한번 해주고. 현우 선배, 너무 낙심하진 마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다른 수색팀에서 지금쯤 찾았을지도.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군.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리게 해드리고 싶은데. 저기 선배. 선배는 어쩌다 지원 선배랑 친해졌어요? 왜 그런 걸 묻지? 아니, 왜 두 분은 성격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여러모로 다른 편이잖아요. 그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다르긴 하지, 그 녀석과는. 생각해보면 우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많이 삐걱거렸어. 나는 차지원을 무시했고 차지원은 날 오만하다 욕했었지. 당시에 차지원은 협회에서 한창 사과소녀라며 놀림받는 우스운 녀석이었고 나는 내 능력을 과신하는 재수없는 놈이었으니까. 퇴마사로서 첫 의뢰를 차지원과 배정받았을 때 우리는 서로 땅이 꺼져라 탄식했어. 그때 차지원이 한 말이 기억나는군. 내가 왜 너 같은 놈이랑. 결국 임무 중에도 거의 따로 움직이게 되었지. 나는 임무 중에 악귀를 발견했지만 그걸 굳이 차지원에게 알리진 않았어. 싫었거든. 그 녀석과 공적을 나눠 가진다는 것 자체가. 어리고 타고난 능력에 우쭐해 있었던 지난날의 나는 무턱대고 악귀에게 덤벼들었지. 하지만 당연하게도 악귀를 이길 수 없었어.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자라왔대도 결국은 경험 한 번 없는 초짜에 불과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지. 그때였어. 위기의 순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 건. 이럴 줄 알았어. 자신만만해 하더니 말만 번지르르한 녀석이었잖아. 자, 내 손 잡아. 내가 도와줄게. 힘을 합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왜 날 도와주지? 언제는 내가 왜 너 같은 놈이랑 같이 해야 하냐고 화냈으면서. 야, 지금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오냐? 아무리 그래도 파트너가 위험에 빠졌으면 도와주는 게 맞잖아. 파트너? 그래, 파트너. 딱히 원해서 된 건 아니지만. 고마워. 웃는 거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여미새가 돼. 푸앗. 미안. 그런 말들 할 줄 아는구나 싶어서. 너 완전 제스탱이잖아. 알아? 뭘 아냐고 묻는 거야. 모르면 말고. 아무튼 빨리 시작하자. 제대로 된 퇴마를.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악귀한테 엄청 깨지는 현우 선배라니 왠지 상상이 잘 안 가요. 그렇긴 해. 그때는 나도 너와 같은 나이였으니까. 그럼 그 후로 계속 같이 다니게 된 거예요? 뭐 그런 셈이지. 좋은 이야기네요. 그렇게 결국 서로 믿고 의지하는 동료가 되었다는 결말도 멋지고요. 믿고 의지한다라. 그렇네. 드디어 웃었다. 섬에 온 후로 내내 초조하고 지쳐 보였는데 다행이야. 슬슬 이동할까? 별채로 가려면 다시 1층으로 내려가야 할 거야. 네. 어머, 딱히 그럴 필요는 없겠는걸요? 깜짝아. 나 적인 줄. 나 바로 지금 준비했잖아. 다들 별일은 없으셨나요? 많이 걱정했답니다. 악귀로 추정되는 목소리를 듣긴 했는데요. 그쪽은 어땠습니까? 차지원은.
아쉽게도 허탕이었습니다. 그렇게 묻는 걸 보아하니 이쪽도 같은 상황이신가 봅니다. 네, 저희가 찾은 거라고는 이 열쇠밖에 없어요. 그 열쇠는 지하실 열쇠가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마침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제게 주시겠어요? 야, 근데 모란이가 지하실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별채에 있었던 유령들도 지하실 얘기를 했나? 그냥 어떻게 보자마자 지하실 열쇠인 줄 알아? 그러죠 뭐. 잠깐, 그래, 이상하다니까. 왜 그러세요, 선배? 확인할 게 있습니다만, 이곳에 지하실이 어디 있죠? 아니, 애초에 지하실의 존재는 어떻게 알게 된 거죠? 모르시나요? 받은 자료에 다 나와 있을 텐데. 그럴 리가. 눈치챘어야 했어. 차재원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건 당신들이었는데. 잠깐만, 얘네가 뭐 악귀한테 당한 게 아니라 배신자라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예요, 선배? 혜성님, 열쇠를 넘겨주셔요. 강혜성, 절대 주지 마. 저를 참 곤란하게 하시네요. 두 사람을 처리하는 건 다음 계획이었는데. 진짜로? 진짜로 배신자라고? 모란 쓴녀가? 미쳤다. 가져와. 알겠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조심해, 강혜성. 선배. 멍하니 서있지만 말고 와서 내 뒤로 숨어. 야, 이건 악기보다 더 무서운데? 절대 열쇠를. 하지만 선배 아직 부상이. 어깨를 다친 상태였구나. 미쳤나봐. 진짜였네? 와, 충격적이야. 그래서 이거 가겠다고 막 그랬었던 거구나. 얘네가 나서서 자기들이 가겠다 그랬잖아. 몸도 덜 나은 주제에 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설마 공사장도 니놈들 짓이었나? 헐, 너무 충격적이야. 그래, 공사장도 둘이었잖아. 뭐 지시를 내린 사람이 위에 더 있는 것 같다 이랬잖아. 눈치가 참 빠르십니다. 솔직히 그때 아무도 안 걸려주면 어쩌나 싶었는데. 멍청하게 한 놈 걸어오지 뭡니까. 뭐 지난 일은 됐고 빨리 그 열쇠나 내놓으라는 겁니다. 강혜성, 빨리 피. 이런. 안 돼, 젠장. 강혜성!